어떤 사람은 위험한 사람을 금방 알아챕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거리를 두고 더 깊이 엮이기 전에 관계를 정리하죠. 그런데 나는요, 몇 년을 함께 지내고도 그 사람이 나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헌신하고 맞춰주고 이해하려 애썼는데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었죠. 혹시 당신도 그런가요?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심리학자 칼 융은 평생을 바쳐 인간의 마음을 연구했는데 그가 가장 경고했던 건 눈에 보이는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험한 사람들은 친절함과 매력 뒤에 자신의 어둠을 완벽하게 숨기고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융이 경고한 6가지 심리적 가면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미소 뒤에 숨은 어둠을 꿰뚫어보는 눈이 생깁니다. 애써 피하지 않아도 그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돼요. 이건 단순히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 자체가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것만 기억하세요. 가면에 속았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기 때문에 틈을 준 거예요. 문제는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악용한 가면입니다. 융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특히 위험한 사람일수록 더 정교한 가면을 쓰고 있다고 봤어요. 그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퍼붓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짓고 공감하는 척하고 당신의 편인 것처럼 행동하죠. 바로 이 점이 그들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이 고마워할 거라고요. 힘들어하는 사람 곁에 있어주면 언젠가 그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유형은 끊임없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로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불행은 다른 사람 탓이고 세상이 자신만 괴롭힌다고 믿죠. 처음에 당신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게 됩니다. 도와주고 싶어지고 그들이 회복하길 진심으로 바라게 되죠. 하지만 융은 이 패턴을 정확하게 꿰뚫어봤어요. 항상 피해자 위치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깊은 곳에 조종하려는 욕구를 숨기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과 피해자 의식에 빠진 사람, 이 차이가 뭘까요? 불쌍한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 회복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의식에 빠진 사람은 도움을 받아도 계속 피해자로 남으려 해요. 왜냐하면 만약 모든 게 남 탓이라면 자신은 절대 변할 필요가 없잖아요. 책임질 필요도 없고 자신의 어두운 면을 마주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들은 자신의 고통을 무기처럼 휘두르는데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상황을 왜곡하며 동정심을 의무감으로 바꿔버립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그들을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짐을 대신 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진짜로 치유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건 당신에 대한 통제권이거든요. 융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자, 그러니까 무력한 척하면서 감정적으로 상대를 조종하는 어두운 부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렸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의 동정심이야말로 그들이 당신을 붙잡아두는 유일한 힘이거든요. 만약 그들이 나아지면 더 이상 불쌍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동정심도 그들의 통제력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피해자로 남으려 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들은 치유가 아니라 통제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유형은 융이 페르소나 함정이라고 불렀던 거울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이 듣고 싶은 말만 하고 당신이 보고 싶은 모습만 정확하게 보여줘요. 당신의 농담에 함께 웃어주고 당신의 꾼의 꿈을 칭찬하며 당신의 불안을 인정해줍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지지자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문제는 당신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여주지 않고 당신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을 뿐이거든요. 융은 사람이 자기 페르소나에 너무 깊이 빠지면 가면이 얼굴이 되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자아는 숨겨지고 절대 드러나지 않으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위험한 이유는 안전하다는 착각을 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성격도 일관된 가치관도 믿을 수 있는 실체도 없어요. 이들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주는 관심과 인정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을 더 이상 인정해주지 않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그들은 조용히 사라지거나 더 나쁜 경우에는 당신에게 등을 돌려버려요.
결국 당신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두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당신을 필요로 하지만 절대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당신의 동정심을 먹고 살고, 거울은 당신의 인정을 먹고 살아요. 둘 다 당신에게서 뭔가를 가져가지만 돌려주는 건 없죠? 이 정도는 주의 깊게 보면 알아챌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남은 유형들은 훨씬 교묘하고 심지어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또 착각합니다. 응원해주는 사람이 내 편이라고요. 내 도전을 지지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를 위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다음 유형은 겉으로는 당신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밀하게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내리는 조력자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을 정면으로 비판하거나 대놓고 싸우지 않아요. 대신 당신이 말을 마친 뒤에 슬쩍 암시를 주거나 걱정하는 척하면서 부정적인 씨앗을 심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로운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하죠. 대단한 목표네요. 근데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는 그런 시도를 하다니 정말 용기 있네요. 저는 그렇게 위험을 감수할 엄두가 안 나던데. 이런 말을 들으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대부분 걱정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응원과 견제, 이 차이가 뭘까요? 응원은 당신이 성공하길 바라지만 견제는 당신이 자신을 넘어서지 않길 바랍니다. 융은 이걸 조력자의 숨겨진 그림자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당신을 직접 공격하지 않아요. 감정적인 암시를 통해 서서히 당신의 확신을 무너뜨리죠. 의심을 걱정으로 포장하고 두려움을 현실적인 조언으로 위장하며 판단을 성숙함인 척 꾸며요. 당신이 이걸 의식하지 못하면 그들의 한계가 당신의 한계가 되어버립니다. 융은 이런 유형이 특히 위험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들은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당신이 절대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게 조용히 조종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그들 없이 성공하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날아오르기도 전에 날개를 꺾어놓고는 그걸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응원하는 척하며 날개를 꺾는 사람, 이게 바로 숨겨진 조력자의 본 모습이에요. 이번 유형은 조금 다릅니다. 앞의 유형들은 당신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형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응원한 것처럼 보이죠. 바로 숨겨진 경쟁자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 전체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오직 당신하고만 경쟁해요. 하지만 절대 티를 내지 않죠. 겉으로는 당신의 친구인 척하고 당신의 성공을 축하해주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패턴이 보여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든 화제를 자기 이야기로 돌려버립니다. 당신의 성취를 축소하고 관심을 다른 데로 옮기며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항상 조금 더 인상적으로 포장하죠. 융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거울처럼 비춰주는 자신의 부족함에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을 인정하고 성장하는 대신 은밀하게 경쟁을 선택합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슬쩍 가져다가 자기 것인 양 말하고 겉으로는 칭찬하면서 속으로는 비꼬는 말을 해요. 자신이 앞서 있을 때만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이 우위에 있을 때는 절대 축하하지 않습니다. 미묘한 긴장감, 억지스러운 칭찬, 표정의 미세한 변화 속에서 당신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이걸 무시하면 당신은 계속해서 친구가 아닌 위협으로 당신을 보는 사람에게 신뢰를 쏟아붓게 됩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당신이 실패하면 그들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물론 직접 말하진 않겠죠. 대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될까봐 걱정했어.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융은 명확하게 경고했어요. 자기 차례가 아닐 때 진심으로 박수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믿지 말라고요. 당신이 실패하면 그들은 안도합니다. 이게 숨겨진 경쟁자의 진짜 얼굴이에요.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4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숨긴다는 거예요. 피해자는 조종욕을 숨기고, 거울은 진짜 자아를 숨기며, 조력자는 질투를 숨기고, 경쟁자는 열등감을 숨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챌 수 있는 유형들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2 유형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혹시 지금까지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그 느낌을 기억해 두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심지어 당신을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해요. 다음 유형은 스스로를 깨달은 사람, 현명한 조언자,
영적으로 성숙한 존재로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철학적인 문구를 인용하며 치유와 조화, 마음 챙김 같은 단어들을 자주 사용해요. 겉보기에는 갈등이나 자아를 완전히 초월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건 자신이 우월해 보이는 겁니다. 융은 이걸 분열된 정신이라고 불렀어요. 의식적으로는 영적인 정체성에 집착하면서 무의식의 그림자는 조용한 우월감과 통제욕으로 드러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들이 위험한 이유는 논쟁으로 당신을 제압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신 항상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당신을 지배하죠. 당신이 반박하거나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그들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덜 성숙하다거나 치유가 덜 됐다거나 영적으로 열등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해결 못한 내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 난 그냥 네 곁에 있어주는 것뿐이야. 네 감정은 네가 다뤄야 해. 넌 여전히 반응하고 있어. 얼핏 들으면 현명한 조언 같지만 실제로는 권력 싸움이에요.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당신의 현실을 무시하는 거죠. 당신은 이 논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맞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면 그걸 당신의 미성숙함으로 몰아가 버리니까요. 당신이 의식적으로 대응하려 할수록 그들은 더욱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해서 당신 위에 조용히 영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남으려 합니다. 융은 특히 이런 유형에 대해 경고했는데 현명해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통합되지 않은 자아 위에 가면을 쌓아 올리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아를 없앤 게 아니라 자아의 철학적인 언어와 영적인 개념으로 옷을 입힌 겁니다. 그리고 그걸 초월이라고 부르죠. 당신이 그들의 가르침을 신뢰할수록 그들은 더 큰 힘을 얻어요. 당신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당신을 작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항상 그들의 설명에 의존하게 만드는 방식으로요. 그들은 동등한 파트너를 원하지 않습니다. 학생을 원하는 거예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권위가 목적인 거죠. 이건 싸우면 안 되는 유형입니다. 거리를 두는 게 유일한 답이에요. 마지막 유형은 가장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공감 능력을 통해 당신을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융은 투사에 대해 많이 썼는데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욕구와 상처, 의도를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방식을 연구했죠. 이 마지막 유형은 바로 이 투사의 달인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느낀다고 말해요. 에너지를 감지하고 분위기를 읽고 말하지 않은 것까지 파악한다고 하죠. 쉽게 눈물을 흘리고 자주 당신을 위로하며 당신이 깊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처음에는 이게 선물처럼 느껴져요. 진정한 연결, 영혼의 동반자를 만난 것 같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다른 것으로 변합니다. 바로 민감함을 통한 통제예요. 당신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기 시작해요. 상대방을 상처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반응을 억누르게 되죠. 좌절감을 표현하는 게 두려워집니다. 상대방이 내 에너지가 나한테 정말 영향을 미쳐라고 말할까 봐요. 어느 순간 당신은 아무런 감정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고통이 당신 때문이라고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그들을 조종하는 가해자가 된 거예요. 융은 자신이 매우 예민하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혼란을 외부로 투영하고 세상이 자신의 상처에 맞춰 돌아가기를 요구하는 미묘한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감 능력자가 독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들은 진정한 연결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감정적 안정을 얻으려는 겁니다. 당신이 그들의 감정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들은 무너지고 당신은 나쁜 사람이 됩니다. 갑자기 당신은 무감각하고 차갑고 불안정한 사람으로 규정돼요. 그들의 추락이 당신 책임인 것처럼 느끼게 되죠. 하지만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그들의 문제예요. 그들은 스스로를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그래서 그 짐을 당신에게 지우는 겁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스스로 책임을 져본 적 없는 사람을 안정시키려고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허비하게 될 수 있어요. 공감은 사랑의 언어가 될 수도 있지만 통제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마지막 유형의 본질이에요. 자, 이제 6가지 유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 영상은 사람을 의심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고요. 내가 운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고요. 하지만 융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당신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자신의 조종적인 면을 직면하지 않았으니, 그걸 당신에게 투영하고 통제욕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사랑이나 지지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해요. 자신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으니 그 고통을 해결하는 게 당신의 몫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사람들은 드물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더 깊은 경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다면 왜 유독 당신 주변에 자꾸 나타나는 걸까요? 융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당신 안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그런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준다고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조종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당신 안에는 아직 자신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주변에 늘 피해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만 가치 있다고 느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 해본 적 있죠? 매력적인 사람들에게 계속 배신당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내면의 확신보다 외부의 인정을 더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 이 영상은 단순히 피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당신이 애초에 그런 사람들을 허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융은 해답이 항상 한 곳, 바로 당신의 그림자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림자란 당신이 억압해온 모든 것이에요. 당신은 남들이 너무 과하다거나 너무 이기적이다거나 너무 강하다거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던 당신의 일부를 묻어버렸죠. 그래서 당신은 착한 사람이 되었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되었으며 늘 맞춰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중요한 것들을 잃었어요. 예리함을 잃었고 직감을 잃었으며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어막을 잃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면 무례함을 참게 되고 직감을 억누르면 위험 신호를 무시하게 돼요. 자기 방어를 억누르면 당신을 사랑하는 척하며 천천히 당신을 좀먹는 사람들을 계속 받아들이게 됩니다. 융은 당신이 차가운 사람이 되길 바라지 않았어요. 그는 당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길 바랐습니다. 온전해지려면 당신의 사랑이 무한하고 인내가 끝이 없으며 신뢰를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해요.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다가갈 자격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그림자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저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 뿐이죠. 10년이 지나도 같은 자리에 있고 내면의 성찰 없이 살며 당신과 함께 진화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크게 와닿았다면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처음 느꼈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면 돼요.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 직감을 믿으세요. 먼저 당신 주변 사람들을 냉정하게 살펴보세요. 누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나요? 누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나요? 누군가가 당신을 제대로 대하기 위해 계속해서 맥락과 설명을 요구한다면 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죄책감 없이 조용히 그들을 보내주세요. 융은 관계 단절이 가장 강력한 의식적 행동 중 하나라고 믿었어요.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려고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당신의 그림자가 말하게 하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화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의심해도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악한 게 아니에요. 당신을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의 형상을 상상한다고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고요. 평화를 원한다면 억지로 좋은 사람인 척하는 행동을 멈추세요.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설명하려는 노력을 멈추세요. 당신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를 정당화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요.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느끼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설명을 요구하고 죄책감을 심어주며 당신을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갑니다. 처음 느꼈던 직감을 신뢰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혼란스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자신이 틀렸기를 바랄 뿐이죠. 하지만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에너지의 변화를 느꼈던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순간, 직감이 경고를 보냈던 그 순간은 피해망상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잠재의식이 이성보다 먼저 패턴을 읽어낸 겁니다. 융이 경고한 사람들은 경고 신호 없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아첨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로, 공감과 취약성, 치유의 말로 다가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이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죠. 나는 몇 년이 지나도 몰랐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알아채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돼요. 융은 당신이 세상을 두려워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의 내면의 지혜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당신의 그림자를 더 많이 통합할수록 해로운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횟수는 줄어듭니다. 당신이 숨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그들에게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을 고치려 하지 않으며 더 이상 자신의 기준을 정당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일 필요 없이 어떤 조종자도 속일 수 없고 어떤 가짜 현자도 흔들 수 없으며 어떤 숨겨진 경쟁자도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융이 바랐던 바로 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깨어있고 온전하며 그 어떤 가면에도 속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누군가가 허락해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